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32살 민수는 검정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결혼 1년 차인 민수는 대기업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며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30살 은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은혜는 민수보다 출근 시간이 늦어서 항상 남편의 아침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까지 상차림이 완벽했죠. 민수야 아침 다 됐어 라고 부르는 은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으며 고마워 여보라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모습만 보면 정말 행복한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스케줄은 점점 바빠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담당하게 되면서 접대와 회식이 늘어났거든요. 어제도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은혜는 소파에서 졸다가 현관문 소리에 깨어나 민수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민수에게 은혜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회사 일이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아쉬움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인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전세 아파트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정시에 출퇴근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민수는 성과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서로를 마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바쁜 남편이 안쓰럽다며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 집을 꾸리고 민수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이 일상 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민수는 종종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갔어요. 골프 접대나 회식 자리가 계속 이어졌죠. 은혜는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집을 비우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은혜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상상했던 달콤한 신혼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도 신혼 적응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참아내고 있었죠. 민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여전히 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서면서 은혜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였던 회식이 이제는 거의 매일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은혜는 민수의 옷을 정리하다가 묘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자신이 쓰는 향수와는 완전히 다른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냄새였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여직원들과 함께 있다 보니 옮겨 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냄새가 너무 진했습니다. 은혜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회식 어디서 했어요? 라고 묻자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깃집이었어. 왜 그래? 라고 되묻더군요. 은혜는 그냥 궁금해서 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은혜는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민수의 와이셔츠 목 부분에 뭔가 묻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은혜는 그 와이셔츠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분명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아주 가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자국이 남을 수 없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와이셔츠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어 있었지만 은혜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 남편의 손, 남편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정말 내가 아는 민수가 맞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은혜는 민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예전에는 은혜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곤 했는데 말입니다. 회사 얘기를 할 때도 예전보다 자세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회식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동료들이랑 간단히 먹었어 라고만 했죠. 은혜가 더 물어보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에도 민수는 약속이 많다며 나가는 일이 잦았어요. 회사 사람들과 골프를 친다거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난다는 핑계였죠. 은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의심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민수가 샤워를 하는 사이 은혜는 민수의 지갑을 보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텔과 카페, 식당 등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혼자 갈 만한 곳들이 아니었죠. 며칠을 고민하던 은혜는 결국 확실한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직접 묻는다면 당연히 부인할 게 뻔했고 자칫하면 경계심만 높일 수 있었거든요. 은혜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본 후 은혜는 경험이 많다는 한 탐정 사무소를 선택했습니다.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탐정은 이런 경우가 많다며 침착하게 조사 방법을 설명해줬죠. 비용은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은혜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거든요. 탐정은 사진과 동영상 증거를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첫째 날부터 은혜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민수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은혜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탐정은 민수의 출퇴근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에서 대기하며 민수의 행동을 관찰했죠. 첫 이틀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셋째 날 저녁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회사 동료 한 명과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료는 남자가 아니라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죠. 탐정은 멀리서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민수와 여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모텔 안으로 사라졌어요. 탐정은 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진을 찍었죠. 2시간 정도 후에 나온 그들의 모습은 더욱 친밀해 보였습니다. 이후 며칠 더 조사를 계속한 결과 민수와 여직원의 만남은 단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었고 장소도 모텔뿐 아니라 카페나 식당 등 다양했습니다. 완전히 연인 관계였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동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자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은혜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적혀 있었어요. 민수와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28살 수진이라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민수보다 4살 어린 후배였죠. 은혜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어요. 탐정 보고서를 받은 은혜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남편의 바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죠. 은혜는 민수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수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은 회사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쁘고 젊긴 하지만 남자 동료들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특히 기혼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죠. 회사 사람들은 수진을 오피스 와이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남편처럼 챙겨주는 남자들이 여러 명 있다는 뜻이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거나 커피를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와 수진의 관계를 이미 눈치챈 동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복도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은혜의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민수 대리가 요즘 수진 씨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더라. 회식 때도 항상 옆에 앉고 퇴근 후에도 둘이 같이 나가는 걸 봤거든. 라고 했답니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셈이죠. 은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며 더욱 분노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것이 회사에서 소문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바보 같은 아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진이 기혼 남성들과 만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일반 동료 관계라면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어떤 여직원은 수진이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자주 새로 사는 걸 봤다고 했어요.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었죠.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이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았대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따로 약속이 있다며 나가곤 했죠. 그런 날이면 오후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노와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남편의 불륜이 회사 전체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민수와 수진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혜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 결혼을 끝낼 것인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민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은혜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배신감이었어요. 1년 넘게 자신을 속여온 민수의 이중적인 모습이 혐오스러웠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를 먹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혜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상담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봤죠.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이었는데 불륜 이혼 사건 승소율이 높고 상간소송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 당일 은혜는 탐정이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분위기였어요.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는 은혜가 가져온 사진들과 동영상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모텔 출입 장면과 친밀한 스킨십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탐정의 조사 보고서도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불륜 증거입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수의 불륜은 명백하고 이혼 사유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죠. 더불어 상간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시도해보고 만약 민수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대부분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민수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은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결혼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전세 보증금이나 적금 등을 반반씩 나누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수진에게도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혼자와의 불륜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었죠. 보통 몇 천만 원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모든 설명을 들은 후 확신을 가졌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모두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임료도 바로 지불했죠.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거든요. 이제 민수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며칠을 준비한 은혜는 드디어 민수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회식이 없다며 8시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은혜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라고 말하는 민수를 보며 은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대접했지만 속으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은혜가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말하자.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뭔데 그렇게 심각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라는 말이 나오자.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며 당황스러워했죠. 은혜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수진이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 증거도 있고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마쳤어 라고 말하자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들킨 상황을 깨달았어요. 처음 민수의 반응은 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은혜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말을 듣자 더욱 격분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뒤를 캤다며 오히려 은혜를 탓했죠. 하지만 은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민수는 점점 기세가 꺾였어요.
모텔 출입 사진과 수진과의 스킨십 장면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민수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 진짜 사랑하는 건 은혜 너뿐이야 라며 급하게 말했죠. 수지는 그냥 재미있어서 만난 거고 진심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혜에게는 더욱 역겨운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은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재미로 바람을 피웠다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민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은혜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진이랑도 완전히 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며 매달렸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당신은 내 믿음을 배신했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빌어도 은혜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몇 시간 동안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거든요.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라고 했을 때 민수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결심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은혜가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곧 민수의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된 소송 관련 서류들이 회사로 배송되면서 피할 수 없게 됐거든요. 인사팀에서는 직원의 사생활 문제라며 조용히 처리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민수와 같은 팀 동료들이었습니다. 평소 민수와 수진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던 사람들은 역시 그랬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됐다는 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죠. 수진 역시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면서 회사 내에서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오피스 와이프라고 불리던 게 농담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남의 가정을 파탄낸 가해자가 된 셈이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대리 부인이 이혼 소송 걸었다며 수진 씨도 같이 고소당했다더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민수와 수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고개를 흔들거나 수군거렸습니다. 기혼자로서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죠. 수진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누구도 수진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 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멀리 앉곤 했죠. 남의 남편을 뺏어간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수진은 같은 팀에서 일해야 했는데 팀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둘과 함께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회사 임원들 역시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특히 고객들이나 거래처에 소문이 퍼질까봐 우려했습니다. 은근히 민수와 수진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일하는 게 고역이었거든요.
민수가 먼저 사표를 제출했고 며칠 후 수진도 뒤따라 퇴사를 결정했어요. 잦은 퇴사 형태였지만 사실상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둘 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력이 있었지만 불륜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스캔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 수진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민수는 수진 때문에 가정과 직장을 모두 잃었다고 원망했고, 수진은 민수가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각했습니다. 둘 다 무직 상태가 되면서 생활비 마련이 힘들어졌거든요. 전에는 회사 월급으로 여유롭게 만나며 데이트를 즐겼지만 이제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은혜의 손을 들어주며 민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어요. 명백한 불륜 행위로 인한 이혼이므로 은혜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이었죠. 재산 분할 역시 은혜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과 각종 적금 통장 그리고 민수 명의의 자동차까지 모든 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됐어요. 하지만 은혜는 위자료까지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면서도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었죠. 상간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진에게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였습니다. 법원은 수진이 민수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거든요. 마지막 재판이 열린 날 은혜는 검정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나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은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악몽 같은 시간이 마침내 마무리된 것이었죠. 민수와 수진은 패소 판결을 받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민수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 역시 창피함과 후회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은혜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아 보였어요. 변호사는 은혜에게 수고했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민수와 함께 살던 추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진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을 모두 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과거였거든요. 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은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송파구에서 강남구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민수와 함께 살던 집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은혜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많이 배운 게 있었거든요. 법률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여성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친구들도 은혜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은혜가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은혜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31살 아직 늦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배신과 눈물의 시간은 끝났고 은혜는 다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